들어왔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녹화 시작됐잖아. 되고 있는데. 자, 또 오늘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은 태영이를 위해서 찍는 거네. 태영이 한 명을 위해서.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진짜 별로 한 게 없어요. 뭐 했죠? 합성함수 얘기하고 합성함수 그래프만 그렸어. 자, 합성함수 질문이요. 자, 11-부터 하면 되니? 10-부터니? 뭐 계속 나와. 뭐 어디부터니? 우리 9-부터니? 자, 질문해봐. 9-부터. 없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빼면 어려운 게 없어서. 9- 없고요. 10- 뭐? 10-3번이라고? A, B를 정의역으로 한다고 했어. A, B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A, B를 넣어서 하는 거야. A가 작은 거래. 그럼 F 합성 G랑 G 합성 F를 해볼 거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거랑 지금 G 합성 F가 같다고 했으니까 집어 넣을게. A를 집어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 얘는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됐고 여기다가 2를 빼서 절대값 하면 되는 거야. 얘는요 A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알고 플러스 3 한 것이 서로 같다. 됐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절대값 한 것이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한 것의 3이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로 바뀌고 이것이 3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풀 때 우리가 A가 이거 알잖아. 우리 푸는 방법 알잖아.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 있을 때 2보다 클 때 푸는 거 있잖아. 그럼 A 값이 나오겠지. 그치? 아니 무슨 쉬는 시간으로 30분씩 가죠? 지금 18분인데 아까 50분에 끝났는데 50분부터 지금 무슨 18분까지. 진짜요? 그럼 50분에 끝났어요? 그럼 애들이 15분이나. 뭐가 15분이야 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풀어내면 되잖아. 저희 뭐예요? 놀아. 놀아. 그럼 뭐 다른 거 하나? 막 숙제 여기서 다 하면 뭐예요? 넌 이전 숙제라도 해. 다 했는데. 그래서 A가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 이렇게 여기 쓸 때 이렇게 나눠서 해가지고 A 값을 찾으면 되잖아. A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A를 집어넣지 말고 X로 그냥 해버려. X로. X가 2개 나오면 그 X 2개 나온 게 A랑 B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풀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풀어봐봐. 그래서 X로 해서 풀고 A랑 B 2개가 나올 거야. 2개. 그럼 둘이 빼면 되지. 10-4? 얘도 마찬가지. F 합성 G랑 G 합성 F를 만족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F는 가르쳐줬지만 G는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1, 2, 3 써놓고 여기가 G라고 생각을 한다면 G1이 2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2로 이렇게 가는 거 알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뭐? F 합성 G1을 쓰는 거야. 이게 G 합성 F1이랑 같다는 소리일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알아 몰라? 알아. F1이 1에. 여기는 F2가 나와. F2는 얼만데? 1이야. 여긴 1이라고. 응?
F1은 얼만데? 3이야. 그럼 G3이 얼마인 걸 알아? 1인 걸 알아. 그럼 G가 3인 것도 알겠지. 이렇게 다 알아. 자, 그 다음 11번. 11번 유형. 11번. 없나요? 다 됐어? 전 다 됐어. 12번이요. 12번에 fx를 그려놔야지. 여기다가 1, 2, 3, 4, 1, 2, 3, 4. 자, x가 4일 때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근데 네가 질문이야? 질문 아니야? 아니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다들 아니야? 아니면 질문 안 해도 되는 거지? 진짜 뭔가 불안하냐? 자, 13번은 어때요? 13번. 13번은 합성함수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13-4는 얘는 보니까 뭐 하래요? 2가 되는 걸 찾으래. 2가 되는 거. F 합성 FK가 2래. 그럼 우리는 F 뭐가 2냐? 그러니까 FK를 찾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인지를 찾는 거지. 이거를 찾는 거야, 이거. 2 되는 걸 찾았더니 2 되는 게 어디 있어? y값이 2가 되는 건 x가 1일 때도 있고 x가 3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1 또는 3이 된다는 거야. 이 y값이 2일 때의 x값을 찾았더니 1과 3이라고. 1과 3.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번에는 뭘 찾아? 이제 y값이 다시 또 1일 때를 찾는 거야. y가 1일 때는 언제였어요? 2분의 3이었어. 그러니까 이때의 k값은 2분의 3인 거지. 2분의 3. 또 3일 때를 찾아. 3일 때를 찾았더니 그때의 k값은 4야. 아, 여기는 4구나. 이렇게 찾는 거지. 됐니? y가 얼마일 때? 그때 x값을 찾아내는 거야. y가 2일 때 x값이 1과 3이었고, 그럼 다시 1일 때 x값, 3일 때 x값을 찾으면 된다. 자, 14-는 우리가 볼 게 없죠. 이건 우리가 그때 다 풀어버렸잖아. 아닌가? 다 안 풀었나? 다 안 풀었나? 14- 질문 있나요? 없죠? 있을 리가 있나? 14-를 질문하면 안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오늘은 15가 들어가 있는 역함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우리 명제의 역 배웠잖아. 명제의 역. 명제의 역이 뭐였지? 역. 그게 뭐야? 명제의 역이 뭐라고요? 에? 명제의 역이 뭐예요? 뭐야? 여기 뭐야?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서 얘기하는 것이 명제의 역이었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서 한 거였어. 그때 무슨 얘기했냐? 막 역주행 얘기하고 막 역류한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 역함수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x라는 애가 y만 계속 선택했어. x가 y만 선택했단 말이야. 이걸 f라고 했어. 계속 선택만 하고 있으니까 y는 어때? 선택만 당하고 있지. 선택하고 싶은데 계속 선택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A, B, C, 여기에 1, 2, 3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 거꾸로 선택을 하는 걸 역함수라고 하고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f의 역함수 또는 f의 인버스라고 읽어. 인버스. 그래서 f 인버스 그러면은 그 f의 역함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역함수긴 한데 원래 x들은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 나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 라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 근데 역함수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자기 선택해 준 사람만 그냥 흉내만 내보는 거야. 나도 선택 한번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1번은 그냥 얘한테만 선택하는 거야. 얘만 선택하는 거야. 얘만 선택하는 거야. 다른 데로 못 가. 알겠죠? 이게 역함수예요. 역함수. 역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은 그거일 거 아니야. y는 fx였잖아. 그죠? y는 fx였어. 그럼 거꾸로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y가 역함수 따라서 x를 선택한다. 이 소리잖아. x가 원래 함수 따라서 y를 선택한다는 뜻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fa가 b였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f 인버스 b가 a임을 알 수 있지. 맞지? 이게 기본이라고, 기본.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역함수를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 막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어떻게 가는지 알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역함수를 실제 구하지 말고 그냥 얘가 어디로 갔는지 보고 얘는 얼마의 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찾아보는 게 제일 편하고 좋고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이것도 함수 맞잖아. 그죠? 그럼 얘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역함수는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도 겹치지 않고 선택을 했지. 근데 만약 여기에 4가 있었어. 4가 있었어. 4는 지금 선택을 받았어, 못 받았어? 4는 선택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지. 이렇게 못 받아도 함수 맞아, 틀려? F. 함수 맞지? 근데 역함수 생각해봐. 역함수. 여기서 역함수야. 그러면 4는 지금 선택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이런 경우가 뭐였지? 오슈엣이었지. 오슈엣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and 한 번 더. 우리가 이것도 가능했었잖아. 원래 뭐도 가능했어? A가 2 선택하고 C도 2를 선택할 수 있었어. 그죠? 그런 경우 있었잖아. B는 3을 선택했는데 A도 C도 2를 선택할 수 있잖아. 이거 함수 맞아, 틀려? 함수 맞지? 근데 얘 역함수는 어떻게 돼? 역함수는 1은 오슈엣 하고 있고 2는 양다리 하고 있고 그러면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라도 두 개가 하나로 가면 안 돼. 그럼 1대1이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근데 1대1이어도 1대1 함수면 안 된다고. 4같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1대1 대응일 때만 우리가 뭐가 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y는 x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그래프야. 그럼 제가 순증가 순감소예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함수예요? 아니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이해가 되니? 그렇게 얘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
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못 구한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단지 여기서 단지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여기서 x의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구할 수 있어. x의 범위가 전체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면 우리한테 얘기했다고 해봐. 그럼 우리는 여기는 안 하는 거야. 이거만 가지고 하라는 거야. 이거만 가지고. 역함수 구하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순 증가하고 있지. 순 증가하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이야. 역함수가 존재해. 자, 우리가 y는 무시기 쓰는 게 원래 함수고 x는 무시기 쓰는 게 원래 역함수거든요. 그럼 얘를 x는 루트 y 쓰면 되잖아. 이해됩니까? x는 루트 y. 배우진 않았어. 근데 얘 역함수를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됐어? 이게 역함수야. 그럼 얘 그래프는 뭔데요? 라고 하면 그냥 이 그래프가 사실은 맞거든.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x가 y면 이 그래프는 아니지. x는 루트 y라고 하면 얘만 여기를 y, 여기를 x로 바꾸면 되는데 어쨌든 역함수를 이제 다시 배우긴 배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나온다라는 거. 너희 연휴 동안 많이 돌아다녔지? 오늘 도착했고. 많이 돌아다녔어? 많이 돌아다녔어? 많이 왔다 갔다 했어? 집에만 있었어? 와우. 많이 돌아다녔어? 난 연휴 첫날 월요일 아침에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4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 아무 데도 안 가고 4일 동안. 움직이질 못했어. 오늘 처음으로 바깥에 나온 거야. 나 진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4일 내내 그냥 누워 있었어, 침대에. 병원 한 번 갔다 오고 병원도 그냥 못 가. 앉을 수도 없어. 옆에 사람 붙잡고 이러고 병원 갔다 왔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도 허리가 지금 아직은 안 좋아. 미치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재작년에도 학원에서 일주일 휴가였어. 겨울에. 막 숙소랑 다 예약 다 잡아놨단 말이야. 첫날 코로나 확진. 집에 그냥 누워 있었어. 집에 혼자. 와, 나 진짜 이거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참.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움직일 수 있어. 출근하자 하고 이제 옆에 선생님하고 같이 딱 지하 주차장 내려왔어. 차가 안 움직여. 차를 너무 오랫동안 세워놔가지고 차가 방전돼 버렸어.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보험회사도 또 늦게 와. 그래서 여기도 늦었어 오늘. 되는 일이 없어. 대박이야, 대박. 왜 이러지? 니들은 아직 젊어서 모르겠지만 허리 한번 삐끗하면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 침대에 누울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누우면 그나마 이제 그러고 버틸 수 있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야 돼. 못 일어나. 옆에 사람이 내 다리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워야 돼.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세워 나를. 뭔 짓이야 이게. 와, 정말 연휴가 길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학원 못 나오지. 만약 연휴가 아니었으면. 왜? 되게 아쉬워한다? 다른 선생님이랑 하겠지. 그러면 뭐 안 하겠니?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역함수 1대1 대응인지 일단 보고, 자, y는 만약에 3x-1이라는, 이게 이제 y가 fx였다고 쳐봐. 이렇게 나오면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풀으라고. x는 풀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얘가 일로 넘어가서 y 플러스 1은 3x 되고 x는 3분의 1 y 플러스 1.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이해돼요? 이해됐지? 근데 원래 잘 기억해봐.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맞지? 그죠? 역함수는 원래 y에서 x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지금 y에서 x로 가는 거 맞는데 얘를 최종적으로 바꿔줘, 우리가. 이 x랑 y의 자리를 바꿔줘. 그래서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여기 x에서 y로 가는 놈이 있었잖아. 이렇게 가는 놈이 있었어. 얘를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는 맞아. 근데 여기서 y에서 x로 가는 게 별로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x에서 y로 가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x랑 y의 그 서로 바꾸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아까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만약 2x를 생각해 보자. y는 2x의 그래프가 이게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y는 2x는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이게 y는 2x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제 역함수 구하라고 했더니 자, x는 2분의 1 y입니다. 이렇게 썼어. 맞지? 그렇잖아. 역함수를 구했어. 역함수의 그래프 그리래. 역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했더니 우리가 x는 뭐 y 이런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려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이 그래프가 이거야, 그냥. 야, 이것만 바꿔놨는데 2분의 1만 넘겼는데 이게 달라지냐? 안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x랑 y 자리 바꿔가지고 y는 2분의 1 x를 여기다가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이게 역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x는 2분의 1가 맞아, 얘가. y에서 x로 가는 거 맞단 말이야. 근데 x랑 y의 자리를 바꿔서 새롭게 y는 2분의 1 x라는 역함수를 만들었어. 알겠죠? 그 기왕 얘기한 김에 거기서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어떻게 했지? 도형에 이동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어떻게 했지? 도형에 이동해서 대칭 이동했잖아. x랑 y 자리 바꿨잖아. 기억 안 나? y는 x에 대해서 대칭할 때 x랑 y 자리 바꿨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내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야. 원래 이 그래프가 역함수의 그래프이기도 했어. x는 2분의 1 y의 그래프이기도 했어. 근데 우리가 얘로 보기가 힘드니까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켜놓고 새로운 함수로 만든 다음에 이걸 역함수라고 했다고. 알겠죠? x는 뭐 y 이렇게 쓰기보다는 y는 뭐 x 쓰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요. 알겠죠? and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는 fx랑 되게 중요한 얘기야. y는 f 인버스 x 이 역함수라고 했죠. 이 둘의 교점은 얘네 둘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우리가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다고. 역함수 굳이 구해서 찾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식으로 잘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이렇게 증가해야지.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었어. 얘 역함수 구하래. 역함수 난 못 구하겠어요. y는 x를 먼저 그려. y는 x 먼저 그려. 이걸 대칭이면 되잖아. 그럼 대칭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보여요? y는 x의 대칭인 거 그래프 여기 지금 얘가 이렇게 됐으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됐으면 여기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거울처럼 생각하면 되잖아. 빨간 선을 거울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얀 선과 파란 선의 교점이 하얀 선과 빨간 선의 교점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원래 함수와 y는 x 그래프와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고. 그지? 그렇게 찾으면 되겠죠? 근데 다만 이게 가능할 때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증가함수일 때만 가능해. 증가하는 함수일 때만 가능해. 여기다가 얘를 똑같이 들어볼게. 감소하는 함수는 아니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죠?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킨다고 해봐. y는 x에 대칭을 시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모양을 거울처럼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모양이 거울처럼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돼요? 그럼 지금 하얀색과 파란색의 교점이 몇 개예요? 3개죠. 근데 하얀색과 빨간색의 교점은 1개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감소할 때는 안 돼. 근데 문제에 나오는 건 다 언제 나온다? 증가하는 그래프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가할 때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구하라고 하면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고. 알겠지? 아주 중요한 얘기. 이게 사실 맨 마지막에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뭐 설명해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 봐봐. 1차 함수야.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는요.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한다는 건 얘랑 얘의 곱이 1이 돼. 당연하지 않냐? y는 3x, y는 3분의 1x, y는 5x, y는 5분의 1x. 당연히 그렇잖아. 우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뭐였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수직일 때였잖아, 수직. 곱했을 때 1 나오는 게 뭐다? y는 x 대칭일 때.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식 구하는 것도 우리가 했고 x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x랑 y 자리 바꾸면 되고 역함수의 조건 나오려면 어떻게?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순 증가하거나 순 감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역함수의 성질 한번 봅시다. 역함수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당연히 f의 역함수에다가 역함수를 하면 f가 나오겠지.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하면 거꾸로 가는 걸 또 다시 거꾸로 하면 f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소리야.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 i가 나온다. 여기다 iy라고 쓰고요. 얘는 ix라고 써요. i가 뭐야? i가 뭐야? i가 뭐야? 항등함수잖아. 아이덴티티 펑션이었다고. i 자기 자신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왜 iy를 쓰고 ix를 썼을까? 왜 썼을까? 얘는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해요? 얘는 x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갔단 말이야. 가는 게 이 간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야? 거꾸로 왔잖아. 그럼 x가 나오겠지. 그죠? 여기서 시작하는 게 x에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 거야. 여기는요. 반대로
여기서 시작해서 갔다가 다시 올 거잖아. 그럼 y가 나오겠지. 이해되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원래 우리 자기 자신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나오지 않았어? 그죠? i라는 항등함수는 합성을 몇 번을 해도 그냥 자기 자신 나왔다고. 그냥 f가 나왔다고. 없어져 버려. 무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f 합성 f 여기 f 합성 f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i 그러니까 f 하나만 나오겠지. 그죠? 항상 i는 여러 개 있어도 합성하면 없어지는 거야. i는 없어져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써주면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g 합성 f에다가 역함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만 알면 돼 이제. 마지막 g 합성 f를 하면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게 f고 이게 g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g 합성 f라는 건 f를 먼저 하는 거였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 그지? f를 먼저 하고 그다음 g 하는 거였잖아. 그걸 역함수 하래. 그럼 거꾸로 되면 얘는 뭘 먼저 하는 게 되는 거야? g를 먼저 하는 게 되지. g 인버스를.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이해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g 합성,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죠? 이렇게 쓰셔야 된다. 순서를 보면 알겠지, 자동으로. 여기가 g 인버스고 여기가 f 인버스일 거니까. 그죠? g 인버스를 먼저 하셔야지. 거꾸로 갈 수가 없잖아. 그죠? 됐어. 나 자꾸 무슨 파리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멍든 거야. 병원 가가지고 막 이만한 침, 이만한 주사, 침 이만해. 그걸 허리에다가 쑥 쑤셔가지고 하는 거야. 막 신경 그 속안에다가 막 그 마취제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막 그거 하는데 난 미치겠어. 막 엎어지세요 하고 누워있어요. 여기는 이런데 베드에 누워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검사한대. 뭐 알레르기 검사할게요. 양쪽 팔에다가 다 완전 다 이렇게 뻗어 있어요. 하세요. 뭐든 다 하세요. 이러고 뻗어 있었어. 근데 여기만 막 멍들고 여기는 멍이 안 들었는데. 아무튼 아유 나 미치는 줄 알았다. 자 그래서 개념 체크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풀어보시고요. 제가 1번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1번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하셔야 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 자, 보시면 1번. 자, fx가 1차식이야. ax 플러스 b니까 a랑 b 구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돼요. 저걸 보자마자 뭘 바꾸면 되냐? f1이 2다. 마이너스 3이 1이다. 이해돼요? 이해됐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거 하면 여러분 대입해서 푸는 거 아니잖아. 뭐, 지금 얘가 1,9랑 마3,1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울기 구하고 한 점 아는 거 2차 방정, 직선의 방식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기울기 얼마예요? 4분의 8. 2지? y는 2. x-1 플러스 9. 쓰면 되잖아. 풀면 되잖아. 그죠? 기울기 구하고 풀면 되지? 알죠, 여러분 다? 직선의 방정식 못 구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첫 번째 F2가 5다 라고 가르쳐 준 거지? F2가 5다. 그 다음에 뭐야? F2 자리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뭐가 나와? F5가 14다. 이렇게. 그럼 또 기울기 구하고 풀면 되겠죠. 그죠? 기울기 얼마예요? 3분의 9. 그러니까 3. y는 3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써서 빨리빨리 구할 수 있잖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다음 좋았어. 다음 여기는요. 자, 이거 똑같은 말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는데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x랑 y의 범위가 나와 있고 저기 보면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1대1 대응. 우리 지난번에 풀어봤지? 1대1 대응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사각형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1대1 대응에서 모두 다 선택이 돼야 된다고 했어. 지금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되거든요. 이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2고 여기는 0과 10이야. 0과 12. 여기 2,12. 그래서 이것과 이거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된다고. 문제 없죠? 쉬워요. 자, 그 다음. 나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네. 윗배가 아파. 윗배가. 이게 아랫배가 아니라. 아랫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면 되는데 윗배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 너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가 지금 생활을 오늘에서야 시작하고 있는데. 자, 저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인데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3 넘겨서 x에 관한 식 쓰면 돼요. 이게 2분의 1x. 2 곱했더니 x는 2y 마이너스 6. 최종적으로 뭐 하라고? xy 자리 바꿔주라고. y는 2x 마이너스 6. 그죠? 너무 쉽지? 별거 없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처음에 딱 보자마자 y는 2분의 1x를 역함수하면 y는 2x 나온다고. 그죠? 그렇게 이해해도 금방금방 풀 수 있어. 자, 다음. 자, 다음 이제 나오는 건 이제 역함수랑 합성함수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뭐 별것도 없어요. 자,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서 앞에 두 개를 없애거나 뒤에 두 개를 없앨 수가 있어. 맞지? 왜 없앨 수 있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i 된다고 했지. i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앞에 두 개 없애버립시다. i랑 합성하면 그는 없어지는 거니까 i도 무시해도 된다고. 그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f 인버스 하나만 남았는데 그 밖에 또 인버스가 있어. 그럼 얘는 뭐다? 그냥 f다. 맞지? 얘는 f4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끝났죠. 자, 얘는요. 얘와 얘의 역함수 구해서 집어넣으려고 해도 되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는 역함수 구하는 거 너무 싫은데? 이렇게 구해볼게. 자, 이거 잘 보세요. 얘는 f 합성 g를 역함수 구하라고 했어. 근데 우리 역함수 안 구하려고. 자, 보세요. f 합성 g는요. f의 g는 자, 어떻게 쓰면 돼요? 2배에 3x-1 쓰고 더하기 4 쓰면 되지. 맞지? 이거 맞죠? 맞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6x 플러스 2가 나왔어. 됐어? 6x 플러스 2 다 나왔어?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6x 플러스 2를 한 결과물이 4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FA가 B가 나왔어. 우리 F 인버스 B 구하라고 하면 A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에서 B 집어넣으면 A 찾으라는 건데 여기서 역함수에서 B라고 써 있는 건 결국 이거의 결과물이 4일 때의 X값 찾으라는 거라고. 결과물이 B일 때 X값 찾으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4일 때 X값 찾으면 되지. 6X가 2, X는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다 역함수 구해가지고 그거 풀어서 하려고 하면 해볼까? 또? 그것도? 해보지 뭐. 자, y는 6x 플러스 2, 그럼 역함수는 y 마이너스 2는 6x, x는 6분의 1, y 마이너스 2,
이제 x랑 y 자리 바꾸면 6분의 1 x 마이너스 2 해놓고 여기다 4 집어넣느니 뭐를 4를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건 진짜 필요할 때만 구하면 돼. 굳이 처음부터 막 역함수 난 구해야지 할 필요 없이. 여기다 4 집어넣어봐라. 그래봤자 3분의 1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4라고 하면 된다고. 이게 4라고. 그때 x값 찾으면 된다고. 그게 역함수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는요. 여긴 풀어야 돼요. 풀면 f 합성 그 다음 여기 괄호에 인버스가 있으니까 이거 자리 바꾸라고 했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해됩니까? 지금 요거 푸는 거 여기만 주의하면 돼요. 이거에 x. 근데 여기가 i 없어져. 그럼 g 인버스 x 구하라고. 얘 역함수 구하래요. y는 3x 마이너스 1의 역함수 구하래. 1 넘어오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y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y는 3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됐죠? 이것도 문제 없지? 이렇게 역함수 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우리가 어려운 건 계속 얘기하지만 합성함수 그래프가 어려웠어. 근데 이 단원 끝나면 이 단원이 좀 긴데 우리 지금 이 단원이 여기에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것도 나오거든? 저 뒤에.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 오늘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하면 진짜 완전 대박인데. 자, 얘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인버스가 붙어 있으면 얘를 x 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y 값이라고 생각하라고. 그죠? 인버스가 있으면 이걸 내가 만약 k라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fk가 d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버스가 붙어 있으면 거기에 써 있는 이 값들은 다 y 값들이라고 생각하라고. x 값이 아니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y가 d일 때 x 값 찾으면 돼. y가 d일 때 x 값 찾으면 돼. 그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면 된다고요. 오, 안 써 있는데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y는 x가 있어. y는 x.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여기가 c고, 여기가 d면 여기가 d고, 여기가 e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인버스 d는 c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지? 됐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c라는 걸 알았어. 얘가 c야, c. 그럼 여기도 f 인버스의 f 인버스 d를 구하라고 했는데 1번에서 얘가 c라는 걸 알았다고. 그럼 얘는 지금 f 인버스 c를 구하라는 소리야. 됐죠? f 인버스 c. 그러면 c 나올 때 x값은 c가 나올 때 x값은 뭐가 나와? b가 나온다. b. 그래서 여기는 b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찾으면 거의 문제 없이 잘 풀 수 있어요. 자, 거의 다 됐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나왔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얘기 나왔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이걸 실제로 그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랑 이거의 역함수랑 교점을 구하래. 난 안 구할 거라고. 왜요? 얘랑 y는 xy의 교점을 구하면 되니까. 증가함수여서 y는 xy 교점을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4가 x다. 3분의 2x가 3분의 4다. 그래서 x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위의 점이니까 y도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2. 됐지? 나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윗배가 너무 아파. 몸이 다 고장났나 봐. 미치겠어. 여러분, 자, 이제 여기까지 다시 1번 문제 쭉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세요. 다시 1번 문제. 별 몇 개 없어. 사실은 여기 개념 체크도 풀으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개념 체크도 풀고 다시 1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그래프다. 풀어보세요. 내 몸 같지 않은데 빨리빨리 잘 해봅시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는 사실 이게 어느 단원에서 배워야 될지 참 애매해. 그래서 1학기 때 배울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1학기에 배울 수도 있고 2학기에 배울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y는 이제 절대값 x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얘가 양수일 때는 당연히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야지 맞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y는 x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릴 텐데 양수일 때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음수 부분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이렇게 원래 끝까지 쭉 다 그려야 되지만 이 중에 어디를 찾는 거야? 음수 부분 찾는 거지, 음수 부분. 그죠? 음수 부분이니까 여기를 잘라내고 y는 x에서도 양수 부분만 잘라내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씩 이제 바꿔서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y는 절대값 x-3은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금 전처럼 얘를 x-3, 마이너스 x 플러스 3,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3일 때 값이 얼마예요? 3일 때가 얼마? 0. 그러니까 3일 때 0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샥 그려질 텐데 근데 어디? 3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지워버린다고. 됐지? 됐어요? and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일 때 3이야. 0일 때 3. 그리고 3일 때는 0이야. 이렇게 가는 놈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어디? 3보다 작은 부분. 여기를 지워버린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까 우리가 y는 절대값 x 그래프 그려봤잖아. 그쵸?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였거든? 이렇게 그리는 거였어. 그럼 얘랑 얘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니? 라는 거야. 어떤 느낌이 드니? 아무도 느낌이 안 들어? 우리 수학 제일 잘하는 태영이가 없어서 그런 거야? 어떤 느낌이 들어? 평행 이동했다는 느낌이 들지. 우리가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3만큼 이동시키면 얘가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프를 그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 굳이 이걸 다시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그리는 게 우리의 방법이긴 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해보자 하는 게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원래 y는 fx가 있었어요. 얘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거야. 첫 번째. 자, fx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 이때가 첫 번째야. 두 번째.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야. 세 번째.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네 번째. x와 y에 모두 절대값이 있는 경우. 딱 떨어진다. 이렇게. 이 네 가지 경우의 그래프를 우리가 연습해 보려고 해. 네 가지 경우. 알겠죠? 자, 그래서 fx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이 fx의 0보다 작은 부분 있잖아.
이 fx의 음수 부분을 뒤집어 올릴 예정이야. 뒤집어 올릴 예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원래 fx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fx로 나와야 되잖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fx가 0보다 작은 부분.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fx가 음수인 부분을 마이너스를 곱해서 뒤집어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봅시다.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fx가. 보이니? fx가 저렇게 그려져 있으면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음수 부분이 뒤집어 올라간다고. 음수 부분. 음수 부분이 없다고. 음수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여기는요. x에다가 내가 1, 2, 3, 4, 5, 6을 집어넣은 거랑 잘 봐.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집어넣은 거랑 마1, 마2, 마3, 마4 집어넣은 거랑 어때? 1 집어넣어, 1, 2, 3, 4 집어넣을 때랑 마1, 마2, 마3, 마4 집어넣을 때가 어때?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렇잖아. 그 똑같은 값이 마1, 마2, 마3 집어넣었을 때 값이야? 1, 2, 3 집어넣었을 때 값이야? 1, 2, 3 집어넣었을 때 값이지. 그래서 이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후 y축 대칭한다. 라고 하거든?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린단 말이야. 봐봐. x가 양수인 부분은 여기 아니에요? 오른쪽 부분만 그린다고. 왼쪽 부분은 안 그려. 저 지금 원래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원래 그래프. 오른쪽 부분만 그린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y축 대칭시키라고. 이해돼요? 오른쪽 부분만 그린 다음에 걔를 y축 대칭시키라고. 왜요? 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지만 1 집어넣은 값이 나온다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2 집어넣은 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1 집어넣었을 때 0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사실 다른 값이었잖아.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0 집어넣은 값이 된다고. 0이 나온다고. 2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에? 3 집어넣으면 0이야. 그럼 마3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가 그대로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된다. 라는 게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야. x에 딱 절대값이 있을 때. 3번. y의 절대값 있으면 얘랑 똑같이 생각을 해봐. 지금 x의 절대값이 있었더니 x 양수 부분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y가 양수인 부분 그린 다음에 그린 후 x축 대칭하면 된다는 거야. 얘를 x축 대칭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 그래프를 잘 보세요. 얘는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여기 이거만 그리라는 거야. 이게 y 양수 부분 아니야? 윗부분? 얘를 x축 대칭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y의 양수 부분 그린 다음에 대칭하라고. x축 대칭. 마지막.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2번과 3번을 합하면 되지 않을까? 4번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 x가 양수, y가 양수인 부분 그린단 말이야. 그린 후 어떻게 할까? 그린 후 어떻게 할까? 얘 어떻게 해? 나 잠깐만. 나 지금 이거 눌렀어? 안 눌렀어? 눌렀어? 안 눌렀어? 눌렀어. 다행이야. 눌렀어. 물론 태영이만 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죠. 복습하느라고. 자, 이거는요. X축, Y축, 원점까지 다 대칭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X가 양수, Y가 양수인 부분은 어디야?
1사분면이야. 여기만 그리라고, 여기만. 에? 1사분면. 얘를 x축 대칭하시고 y축 대칭하시고 원점 대칭하시고 이렇게 그리는 게 마지막 4번 이야기야. 4번. 왜 웃지? 왜 웃지? 지금 시컨 열심히 그려주는데?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어? 근데 솔직히 3번부터 못 적었어. 아니 이거 x가 양수 부분 그린 다음에 대칭한 것처럼 y가 양수인 부분 그린 다음에 대칭한 거라고. x에 1, 2, 3, 4 집어넣은 거랑 x에 마일, 마이, 마삼, 마사 집어넣은 게 같다고. 같은 함수값을 갖는 거야. 어? 얘도 y도 마일, 마이, 마삼, 마사가 y에 1, 2, 3, 4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고. 어? 그러니까 4번은 그건 2번과 3번을 합해서 한 거라고. 2번과 3번을 합해서. x, y가 모두 양수인 부분 그린 다음에 그걸로 x축, y축 원점 대칭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멘붕이 오거든요. 이거 한 번 딱 들으면 멘붕이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야. 영상을 잘 보시고요.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제가. 보세요. 자, 저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꿔서 한번 해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원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 이 직선을 가지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얘는 그냥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뒤집어 올리는 거야. 뒤집어 올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여기가 2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가지만 여기도 이렇게 간다는 거. 이 밑에 있던 이놈을 뒤집어 올렸으니까. 뒤집어 올렸어요. 그죠? 자, 두 번째. 2번은요. 양수 부분을 그리라고요. 양수 부분은 여기가 양수 부분이거든. 그럼 얘를 대칭시키는 거야. 이렇게 대칭시켜. 마이, 2, 1 이렇게 되겠지. 양수 부분을 그린 다음에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 3번은요. 여기다가 y가 양수인 부분을 그려야 돼서 2와 1이 있는 여기를 그렸어. 여기. 얘를 x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마지막 4번은요. 양수인 부분, 즉 1사분면을 그리셔서 1과 2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겠어요? x축, y축 원점 대칭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절대값 그래프라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완벽하게 알고 있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평행 이동하는 것까지 이해하면 다 할 수 있어. 다 그릴 수 있어. 알겠어요? 다 그릴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내가 원래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훈련시키는데 니들도 한번 해볼래? 훈련 한번 해볼래? 해볼라우? 안 할 거면 나 지워도 돼?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지워도 돼요? 아, 그럴 거예요? 내가 옛날 사람이라 애들이 맨날 이거 다 적었었거든, 옛날에는. 잠깐만요, 조금만요. 이게 다 적었는데. 요즘 애들은, 캡처할게요. 와우. 태영이 순식간에 뭐가 지나갔냐, 막. 어? 야, 경태도 봤어. 나중에 와서 경태도 봤는데 태영이가 안 보겠어. 안 보겠어. 쌤왜 자꾸 저를 약간 너 안 보잖아. 애들이 그랬어. 경태는 안 봐요, 이거. 애들이 그랬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애들이 얘기한 거야. 경태는 안 봐요. 괘씸하네요. 좀 괘씸하네요. 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예. 어우. 그래서 배 아픈 게 좀 사라졌어. 살만하다, 이제.
아까 왜 이렇게 배가 아팠지? 왜 저러는 거야? 이제 배 아픈 게 사라졌다니까. 어? 저번에 12시 반에 갔잖아요. 너 그렇게 보내준 게 감사한 일이지. 이번에도 감사하게 해주시면. 미친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아, 이거는 내가 굳이 하잖아. 지금 딱 봐봐. 딱 봐봐. 네. 딱 있는 게 뭐예요? 1번 전체 절대값, 2번 x에만 절대값, 3번 y의 절대값, 4번 x랑 y의 절대값. 보이죠? 그걸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 2번 보면 어떤 그래프라고? 2번이 어떤 그래프라고? 지금 얘는 1과 2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1과 2. 이해돼요? 이렇게 여기에 2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fx 그래프가. 걔를 x에만 절대값 있으니까 아까 우리 한 거잖아. 양수 부분 그리고 뒤집어 까고 이렇게 하라고. 그죠? 이게 2번 그래프가 되겠죠. 자, 3번. 3번은 좀 이상한데? 3번은 어때요? 이상하죠? 왜요? 쟤는 그것이 걔가 아니잖아, 지금. 원래 y는 x-1의 제곱은 어떻게 그려요? 네? y는 x-1의 제곱. 이거 아니에요? 아, 좀 따라와봐. 이거 아니야? 맞죠?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x, y 중원점 대칭하라고요.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절대값 x에다 절대값 한 게 이렇게 됐대.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거 보시라고. 이거 요 놈이야. 이거였던 거야, fx가. 그쵸? 근데 이걸 보지도 마. 하지 마. 왜? 어차피 여기 절대값 해놓고 양쪽에 다 절대값 해놨잖아. 그쵸? 그럼 이 그래프에 일사분면 있는 놈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아까 내가 그려준 거. 생각나요? 이거 가지고 그리는 거 있었잖아. 이렇게. 기억나죠?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야, 다 됐어. 자,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내 조건에 맞게 안 그려져 있으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봐봐. 여기 1번이 그렇죠. 1번 어때요? 일 번 보면 앞에만 절대값이 있어. 안 돼, 그럼 1번 저기 fx를 어떻게 봐야 돼요? 풀로 나눠야지.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라고. x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3x.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나 혼자 하니? 아, 이놈의 자식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양수일 때는 3x니까 여기다가 3x만큼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고 x가 음수일 땐 마이너스 x니까 얘는 이렇게 완만하게 45도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해볼게. 야, 두 번째도 우리 방식대로 할 수가 있어. 왜? 두 번째는요, 저기에는 안 돼 있지만 쟤는 절대값 x제곱이라고 써도 된다고 했잖아. x제곱은 절대값 x제곱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쟤는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뭐로 보라고? 없는 것처럼 그리라고. 아까 했죠, 우리? 1 되도록 이렇게 그렸잖아. 그쵸? 얘를 대칭시키면 된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양수 부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라고. 자, 3번. 3번 얘는요,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얘도 안 돼. 다시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얘는 0일 때를 포함하면 안 돼. 0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잘 봐. 이건 되게 쉬워. 야, x가 양수면 이거 뭐로 나오냐? 그냥 x로 나오지. 그럼 x분의 x니까 1로 나올 거 아니야. 자, x가 음수면 얘 뭐로 나오냐? 마이너스 x로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양수일 때는 1보다 여기 1 안 들어가고 여기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됐죠? 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냐? 우리 다음 페이지. 우! 우! 겁나 빡세. 그래도 절대값 그래프 어려운 건 아이씨. 근데 죽기가 너무 힘들거든. 숙이기가 힘들어 내가. 몰라. 일단 놔둬 그냥. 자, 다음 합시다. 힘들어. 야, 이것도 그냥 끝나버렸는데? 야, 니들이 한번 해봐. 22번. 답지 보지 마시고, 자, 내가 이거만 그려줄게. 처음 것만 그려줄게. 처음 이거 원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1과 2 여기에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거든? 지금 여기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이런 축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래프야. 응? 이런 그래프. 이거 가지고 4개 그려봐, 4개. 4개 뭔지 알지? 전체 절대값,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x랑 y의 절대값. 어서 그려보세요.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쩌다 삐끗하십니까? 나도 몰라. 차에서 그냥 내리다가 삐끗했어. 뭐 무거운 거 들지도 않았어. 그냥요? 나 진짜 완전 나의 연휴가 다 끝났어. 선생님 그럼 그걸로 약 드세요. 응? 약을 드세요. 그럼 삐끗하시네. 주사 맞고 약 먹고 했지 계속. 야구 차에서 내리는데 왜 그래요? 허리가 삐끗하는 건 뭐 재채기하다가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뭐 세수하려고 숙였다가도 할 수도 있고, 뭐 무거운 거 들었다가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쌩쌩할 때 잘 지켜야지. 나중에 진짜 잘 지켜야지 허리를. 진짜 나는 미쳐버린 줄 알았어. 그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응? 저희 엄마도 허리가 안 좋고 엄마도 허리가 안 좋은데 얘보다 안 좋아요. 자세 문제일 수도 있지. 너는 자세 문제야. 맨날 자세 이상하게 앉아 있어. 삐딱하게 앉아 있잖아. 아빠가 그렇게 앉아 말라 그랬는데 거기 팔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지. 더 살 돈이 어디 그게 너의 한계지. 거기서 끝인 거지. 넣으면 무조건 불려지는 게 맞죠. 여기 확정된 거예요. 야, 확정이면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넣겠지. 아 그래요? MC 아직도 못하고 계세요. 그 태영이한테 영상 문제 하나만 남겨주세요. 안 돼. 태영이가 지금 이걸 안 보고 있으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못 들었어요. 안 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조회수가 조용해. 3회 하시고 조용해. 3명 정도한테 얼굴 팔려도 괜찮아요. 다 그랬어? 네. 개쇼? 아니 그거 근데 두 번째 거가 X축만 대칭 X만 대칭 뭔 소리야. X축을 대칭하라니. 아까 다 가르쳐 줬잖아. 이거 헷갈리지. 얘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거 빼고는 다 알죠. 아니, 어떻게 두 번째 걸 빼고 알아? 두 번째 거부터가 시작인데. 첫 번째 Y가 어? Y가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아주 21로
그냥 1번은 제일 쉬운 거야. 항상 1번은 제일 쉬워. 뒤집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려진 애를 뒤집어 올리는 거야. 아, 이번이 이거. 얘를 조금 더 오버해서 그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려진 게 좋을 것 같아. 깔끔하다. 다 맞았어? 진짜 못했네. 도영이 틀렸나 보다. 다 맞았어? 우리 지금 풀이 1번, 2번, 3번, 4번. 3번과 4번이 달라요. 3번과 4번이. 4번이 좀 넓은 거죠. 그렇지. 얘는 3번은 이놈 갖고 내려온 거고 얘는 4번은 얘 갖고 다 움직여야지. 얘 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야. 21번은 풀었어야 됐어요. 어? 21번은 이미 풀었어야 됐어요. 21번은 내가 풀었잖아. 너 지금 뭘 푸는 거야? 다시 1번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대표 예제 풀다가 22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도 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 아, 21번은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자.